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안의 이 하원 통과로 인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분위기인데요. 그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또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이 금리 동결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양대 시장 모두 강하게 마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들, 조선주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 필요한 전략들은 또 어떤 전략이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줄 선생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한 주의 마무리는 돈줄 선생님과 정리를 해봐야겠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사실 시장 분위기가 양대 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시소 타는 것처럼 수급도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근데 오늘장은 모처럼 양대 시장이 좀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수급의 방향성을 좀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장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제 추세는 이미 만들어졌고 코스피는 이미 상단 돌파한 이후에 숨고르기 이후에 우상향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코스닥은 잠시 숨고르기는 하지만 기간 조정 받으면서 박스권 정도 그려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를 지금은 볼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우리 1분기에는 코스피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 분홍색 갇혀 있었고 위쪽에 상단에 2,500포인트 돌파할 힘이 없어서 위에 두들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작용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하단을 흔들고 이 구간의 지지력 테스트가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우선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시장이 굉장히 좋고 수급이 좋고 하면은 그냥 위쪽으로 날아가면 돼요. 그런데 수급은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수급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 좋았었는데 힘이 계속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눌렀단 말이죠. 어떤 사태? SBB 사태로 눌렀다. 미국발 금융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만약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사지 않는다. 벌써 외국인들은 19조 원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19조 원. 작년 4분기부터 말이죠. 4분기에 6조 원 매수했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13조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16조 원일 때, 17조 원일 때 점점 규모가 커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빠르게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정말로 세세하게 따지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자금적인 요소로만 보면은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 왜 못 올라가느냐? 안 올리는 겁니다.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더 올라가도 되는데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19조 원을 매수를 했다.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해외에 투자를 할 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19조 원은 좀 너무 많으니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1조 9천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조 9천억의 자금을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처럼 굉장히 싸게 내려와 있는 증시가 미국 고점 부근에 다 올라가 있죠. 유럽은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만 3,300도 아니고 2,500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싸단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2차 전지 분야냐 반도체 분야나 미래 유망 산업이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산업인데 핵심을 우리나라가 잘 잡고 있어요. 기술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구미가 당기는 겁니다. 투자할 맛이 나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지금 현재 10,000원입니다. 현재 10,000원이에요. 1억 9천억 원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10,000원에서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오르지 않은 가격에서 사야지 이게 2만 원이 목표가라고 할 때 최대한 수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올라가서 15,000원에 사고 17,000원에 사면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비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원, 우리가 지금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12,000원, 13,000원, 15,0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선. 그러면 지수가 올라야 됩니까? 안 올라야겠죠. 그래야지 싸게 사는 거겠죠. 외국인들은 10,000원에서 11,000원에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수급이 좋은데도 안 올라가는 것이다. 다른 우리 뭐 거시경제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수급적인 이유만 따졌을 때 다 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올리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코스피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지수는 2,500 구간 넘어와서 돌파한 후에 지지력 테스트 2번 받고 방향은 돌려 세웠으니까 위로 가는 것만 남았다. 어디까지 가느냐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최소 앞자리가 3자로 바뀌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3은 기본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역대 역사상 최고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뭐 제 관점이니까 미래는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 돌파해도 적어도 돌파 시도까지는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800이냐 2,900이냐 그 구간에서 조정이야 살짝 받을 수 있겠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럼 2,800에서 이렇게 한번 조정받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표치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2,800에서 이 19조 원이 되는 돈을 싹 던진다라고 하면은 2,000포인트도 깨집니다, 여러분. 2,000포인트도 깨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더 높이 올라가서 심리적으로 좋아지고 수급 상황이 좋아질 때 매도를 해야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로 지수를 이렇게 내리면서 매도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 아닙니다. 20조 원 가까이 된다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체크포인트 2차 전지주는 휴식이다.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 올라오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2차 전지주라고 하는 거는 1분기에 그리고 2분기 초까지 좋았던 코스닥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는 별개입니다. 코스피에 있는 뭐 셀업체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LG화학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별개예요. 이 종목들은 움직여도 됩니다. 왜냐? 슈팅 흐름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올라가다 조금 올라왔다가 쉬고 다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은 움직여도 돼요. 근데 코스닥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에코프로 500%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바닥에서부터 치면은 600%가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휴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 외국인 수급 양호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것이니 바닥권 순환매만 노린다. 코스닥은
바닥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돼요. 원래 코스피가 먼저 올라오고 코스닥이 뒤따라 올라왔었는데 코스피가 쉬면서 코스닥이 역전해 버렸습니다. 주가 레벨이 지금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대형주 보시면서 해당되는 섹터들, 강력한 섹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반도체주 같은 섹터들. 이런 섹터들을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만 있는 게 아니죠. IT 투톱만 있는 게 아니죠. 부품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뭐 소부장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이 순환매 돌 겁니다. 이 지수가 못 오르더라도 크게 못 오르더라도 왜냐하면은 1위에 에코프로비엠, 2위에 에코프로, 4위에 LNF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2차 전지주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으면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긴 쉽지 않아요. 조금 찔끔찔끔 오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순환매는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쉰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망감 가질 필요 없다. 코스닥도 순환매 돌면서 바닥권 섹터들은 계속 올라온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오고 엔터주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오고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주 한번 크게 올라온 이후에 지금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서 쉬고 있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방법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는 계속 꾸준하게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도 바이오 클러스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집중 육성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로 뭐 상위 5개사의 실적 전망이 우상향 뭐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상위 5개사는요. 뭐 당분간 뭐 우상향이 예상된다가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 우상향에 왔습니다. 뭐 새로운 사실처럼 본인이 발견한 것처럼 리포트를 쓰셨는데 아니에요. 원래부터 올라왔었고요. 앞으로 그냥 더 좋아진다라는 내용을 쓰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대신 바이오 중에서 벤처 기업들 있죠. 아직 우리는 신약을 개발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 하나 공부하는 것만큼 그 기업 하나를 따로 공부하셔야 될 만큼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그냥 차라리 믿을 만한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바이오는 좀 더 쉬울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 실적 좋죠. 그리고 나서 한알령 얘기 나왔는데 한알령 신경 쓸 필요 없다. 엔터 콘텐츠, 엔터주들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서 최근에 고공행진 펼치고 있는데 이 실적이 중국 때문에 나온 실적이냐? 아니요. 중국은 봉쇄 정책 때문에 이 실적에 크게 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가서 어마어마한 대형 공연을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은 지금 엔터주 안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일 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일 뿐이지 중국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지. 지금 뭐 네이버를 차단했니 아니면은 특정 연예인이 뭐 방송 출연하는데 이제 뭐 안 받았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그냥 잠깐 쉬어가는 핑계거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쉬어가는 핑계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를 뭐 아래쪽으로 우하향시키거나 하는 움직임도 아니었죠. 그냥 횡보하는 움직임 정도니까 실제로도 주가 자체도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잖아요. 엔터 콘텐츠 이쪽은 꾸준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최근에 이슈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동향 움직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같이 모두가 끝내고 싶어 해요. 다들 끝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제재 받은 다음에 피해액이 900조가 넘어간다라고 하죠. 그럼 러시아 안 끝내고 싶겠습니까? 러시아의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땅을 본인들이 편입하면 그냥 끝내면 제일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금 끝내면은 억울하죠. 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도 뺏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상을 요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상 금액을 러시아가 해줘야 되나요?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안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둘 다 끝내고는 싶은데 받아낼 것만 받아내고 끝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양쪽이. 근데 서로 안 주고 싶은 거죠. 우크라이나는 땅을 안 주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고 러시아는 땅만 받고 끝내고 싶고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는 절대
합의가 도출될 수 없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제3국 그리고 제4국이 이렇게 같이 다자 협상 쪽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합류하게 되면은 다 우크라이나 편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편을 들어줄 중국이 합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는 러시아도 좀 수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지금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포럼까지 열리면서 뭐 폴란드랑 이제 계속 뭐 협약을 맺고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뭘 본다? 반도체주 하나 정도 넣어서 보시면 돼요. 사실 반도체주는 로봇 AI 말씀드릴 때 항상 반도체 같이 움직인다라고 올해 1분기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으니까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종목 핵심 포인트 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투자 전략 그리고 뭐 지수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걱정된다. 혹은 핵심 섹터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오늘은 뭘 봐야 되느냐, 다음 주는 뭘 봐야 되느냐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노란톡 교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참여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입장하시고요. 입장 방법 한번 알아보고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수급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타날지 잘 모르겠다. 종목 고르는 게 어렵다. 시장 분석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입장하셔서 장중에 대표님이 이런 교육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은 벌써 6월장에 접어들었죠. 상반기를 정리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대표님께서 달성한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수익률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는 6월장이잖아요. 이 6월장부터 하반기까지 나도 저로 월별 수익률 좀 달성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전략 좀 새롭게 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정도면 대표님이나 저 둘 중 한 명은 마법을 할 줄 아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금요일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요일별로 상한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저의 마법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또 어떤 마법을 부려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 DB 상승률 보였는데 이 종목부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DB. 이 DB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번 멋진 모습을 보였었죠. 뭐 지유사 쪽으로 해서 그리고 자회사인 DB하이텍의 이 분사 이슈 같이 겹치면서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300원 돌파 이후에 지지력 테스트 그 이후에 돌파한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3,160원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죠. 그런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주르륵 흘러내리는 동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이 1,900원 이탈해 있는 이런 구간이면은 너무나도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보실만 합니다. 1,900원을 회복하면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요 아래로 내려간다면 1,600원 기존에도 1,600원 돌파하면서 좋아진 거 아닙니까? 1,600원까지 모아가면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드렸죠. 자, 그래서 DB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종목이다. 지주사라고 하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LG, 현대차 뭐 이런 뭐 기업들에 비하면은 조금 가볍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안착하면서 이제 월화수목금의 남자라는 별명의 종지부를 찍은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기존에도 사실은 한 번 정도 저항 부근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2,200원, 이 종목이 300원 단위로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2,200원 구간에서는 한번 돌파를 못하면 정리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신 분들 저희 교육방에 미리 입장하신 분들은 이때 한번 정리하셔서도 괜찮습니다. 왜냐? 정리한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도 되는 거고요. 그럼 한 차례 수익 실현, 두 번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종목으로 순환해서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는데 회의 들어갔다 왔더니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렸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셨어도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단타를 한다 하시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그냥 이슈만 된다고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이 여기서 한 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튀는 거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이런 종목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종목인데 갑자기 한번 이렇게 상한가 들어왔다? 어차피 매수한 다음에 하락 나온 다음에 상한가 들어가봤자 손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최소한 이 최소 조건이 횡보하는 종목이 상한가 가면은 저항을 돌파해서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진입하거나 급등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포착을 해가지고 핵심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종목이나 그냥 뉴스 나왔다고 해서 급등 나오는 것 같다고 따라잡으면은 윗꼬리 달고 쭈르륵 밀리는 종목 많죠. 그런데 이 종목은 어때요? 다시 내려와도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추가 수익률을 붙여주는 종목이죠. 추세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신다라고 하면은 본업이 있으셔서 바쁘신 분들도 편안하게 트레이딩하고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S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통해서 제가 기존부터 이 3,000원 구간 정도에는 지지를 받을 테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탈했다 회복되면서 가능성을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두 번의 이중바닥성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회복이 되느냐 차이였는데 제가 요 봉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휴일날 우리 대체 휴일날도 제가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런 모양의 영망체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모양 꼭 빨간색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몸통이 좀 짧고 윗꼬리가 긴 종목. 몸통이 좀 길더라도 윗꼬리는 항상 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양을 만든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라. 그리고 이날 거래량, 거래 대금은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메말라 있던 타이밍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런 봉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SOA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재건할 때 우리나라에다가
모듈러 주택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던 섹터죠. 샌드위치 패널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매직 구간 나오고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급등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렸는데 폴란드 업체랑 해가지고 같이 협약을 해서 MOU를 맺고 재건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MOU 이슈를 통해서 물론 MOU는 좀 약해요. 그 업무 협약 정도니까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건데 그냥 협약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재건 쪽에 동참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죠. 참고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 1,2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산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1,200조 원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얼만큼의 재건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원하는 기술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재건주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 쉴 때마다 매매할 수 있다. 아직 전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쉴 때마다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매우 나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아예 앙숙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너무나도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 눌러야겠다라고 해서 화웨이를 아예 미국이 붕괴시켜버리고 반도체 산업도 못 올라오게 반도체 굴기 눌러버리겠다 해서 장비든 뭐 설계든 이런 부분을 중국 지원하는 부분을 아예 끊어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미국 기업 자체들도 타격을 좀 많이 입었어요. 중국에 장비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장비 수출에 큰 고객 하나를 큰 국가 하나를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었지만 뭐 미국 자체에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이제 세우면서 이제 더 발전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 따라잡히면은 어차피 니들이 잠깐 돈 벌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을 했고 중국이랑 계속 싸웁니다. 그때 중국은 무엇을 항상 무기로 내세우느냐 본인들의 막대한 자원 같은 경우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은 가장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해서 엮여 있었는데 이 종목이 바닥권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SY도 이렇게 한 번 이탈할지 두 번을 이탈했다 회복될지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Y는 한 번이었고 유니언 머티리얼은 두 번까지 완성된 종목 아닙니까? 이제 수급만 들어오면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착을 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상승률을 보였죠. 197.18%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봐요. 10%, 20%, 30%, 40%, 50%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왔다? 중국이 자꾸 히토류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테슬라가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또 화끈하지 않습니까? 우리 히토류 안 쓰겠다. 페라이트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자마자 유니언 머티리얼은 히토류의 대체주인 이제 페라이트, 유니언 머티리얼이랑 EG 같은 경우가 가장 대장주로 해서 가장 멋진 수익률을 올렸죠.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이 급등을 보이면서 197.18%. 계속 말씀드리지만 DB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향하는 종목 계속 더 좋아질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 매매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혹시나 매매했는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걸 누구나 원하지만 워렌 버핏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워렌 버핏도 매수했는데 3분의 1 토막 난 이런 이력들이 있죠. 3분의 1이 뭐야? 그 이하로 떨어지는 이력도 있단 말이에요. 1억 원을 매수했는데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워렌 버핏도. 그런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이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하고 이미 예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것도 나는 생각했어. 하지만 이 종목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야.
왜?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은 우리도 예상할 수 있었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타이밍도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사지 않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사야 덜 밀릴 거 아닙니까? 덜 밀릴 거 아니니까 수급적으로 뭐 과하게 흔든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물론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그러지 이번에 한번 내려온 다음에도 저희가 포착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12% 이상의 수익률. 조금 더 수익률 붙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던데 5,000원을 제대로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뿜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맥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다? 그동안은 과거에 테슬라의 뭐 배터리 데이나 이럴 때는 주행 거리 그리고 가격 같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배터리 내재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해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쪽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것은 해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격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가격은 당장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재화랑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LFP와 뭐 이런 저가형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보택시나 이런 쪽으로 옮기면서 자율주행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중요한 것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작년에도 화상으로 회담할 때 기가팩토리 얘기 계속 한국에 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 생각은 하고 있어라고 해서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네 충전 인프라 우리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충전 인프라 서비스, 충전기, 초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탐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SK로 인수된 시그넷 EV, 지금은 SK 뭐 시그넷이 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완속 충전기는 국내에 보급하지만 초고속 충전기는 다 미국으로 수출했었습니다. 기존에. 예. 그럴 정도로 미국은 초고속 충전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딱 봐도 우리나라랑 딱 비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충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게 휴맥스 홀딩스였다. 저는 원래 뭐 아모센스도 좋아하고 디스플레이텍도 좋아하고 원익페이도 좋아하고 이런 종목들 다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지금 시장에서 핵심으로 관심 갖는 쪽은 휴맥스 홀딩스니까 여러분도 휴맥스 홀딩스 같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 핵심으로 보고 있는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휴맥스 홀딩스 봅시다. 왜? 지금 한 번 급등한 이후에 두 번 고점 건드렸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 또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멋진 모습. 제가 목요일의 남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을 때 목요일에 연속적으로 계속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그 종목 중 하나죠. 그런 주인공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구간에서 급등 흐름 나오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방산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AI 로봇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 구간에서 급반등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오늘도 이런 종목들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런 돈줄 종목들 우리가 힌트와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을 잡아야지만 저런 상승률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장이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로 짧게 시청 가능한 교육 영상들 업로드 해주고 계시니까요.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셔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철도 방산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요 이 종목 힌트를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네.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퀴즈입니다. 네. 자, 소설이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인데 표준어는 아니에요. 그런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라는 의미 표준어가 아니라고. 네, 근데 소설이나 이런 드라마 등에서 자주 접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헌데 뭐 이런 어려운데요. 표준어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정답입니다. 헌데예요, 헌데. 헌데. 헌데 자네는 오늘 왜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가? 이럴 때 쓰는 헌데. 네. 헌데, 헌데, 현대. 그렇죠. 예, 현대. 자,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현대가 앞에 들어간다라고 그냥 표현을 너무 어렵게 돌아서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로 시작하는 종목이고 방산철도 관련주입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또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왜 이 넥타이를 맺느냐? 제가 절대 안 가져와서가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시원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6월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봐도 이렇게 장대 한 봉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뜻에서 제가 오늘은 나비 넥타이 대신 넥타이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답변은 여기까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현대로 시작하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철도주 현대 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종목밖에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종목명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우리가 바닥권에서 포착해서 이미 42% 수익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재매수 타이밍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2,000원이 중요한 구간이니까 32,000원 흔들게 하는 구간 혹은 회복되는 구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회복 시도하고 있죠. 그럼 이 구간부터 보시는 거예요. 오늘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렇게 슬쩍 흔들고 올라오더라도 회복은 이제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을 잘 보시고요. 32,000원 위에서 수급이 들어온 날 있어요. 아침부터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 싶으면 그날이 오늘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와서 슈팅이 나와서 힘을 다 잃어버렸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막 준비 운동 정도 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고 방산 쪽으로도 최근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이나 뭐 다른 여타 뭐 EU나 국가들 같은 경우에 무기 잘 만드는 국가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포탄 같은 경우 다 소비돼가지고 이제 재고는 떨어졌고 본인들도 아까운 포탄을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재고 쓰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아깝단 말이에요. 우리 그 남성분들 군대 가서 그 총탄, 총알 같은 경우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비해야 되는 게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아까운 구간이 왔으니 그리고 무기를 수입할 때 국가들을 이렇게 보는데 미국이나 EU나 보면은 요즘에는 이 미사일에도 다 최첨단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가 공급 물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수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빨리빨리 정신과 그 약속 기일 지키는 거는 정평이 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성능을 봤더니 성능도 우수해요. 한국이 이렇게나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현대로 시작하는 이 기업 지금 관심 가져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 기업 자체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의 훌륭한 힌트 덕분에 벌써 정답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명 맞추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 자세한 대응 전략과 함께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오늘 대표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차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왜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셨죠? 자, 왜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냐면은요. 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군요.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자, 또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질문이. 짜장 짬뽕. 저는 원래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데 고르셔야 돼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짜장을 먹겠습니다. 왜요? 원래 느끼한 걸 먹고 그다음 매콤한 걸로 넘어가는 저는 둘 다 먹기 때문에 피자 치킨.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다들. 제가 대식 가고 너무 음식을 잘 먹어서 일단 그러면은- 피자로 하겠습니다. 아, 왜요? 치킨은 에어프라이어나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피자는 뭔가 시켜 먹어야 될 것 같고. 오, 마지막. 예. 부먹, 찍먹. 저는 이건 무조건 찍먹입니다. 왜요? 저는 그 바삭바삭한 튀김의 질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찍먹입니다. 왜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았죠? 왜냐고 자꾸 질문을 했는데 찍먹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종목명에 왜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번 힌트를 드려봤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왜냐는 영어 Y가 들어가는 종목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이 앞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훑어봤으니까 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는 이미 종목명은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자, 우리가 이 타이밍에 매수해서 60% 넘는 62%의 수익이 한번 발생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4,000원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000원 살짝 하회해가지고 추가적으로는 안 밀리고 있네요. 조금 더 밀려줬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더 싸게 사실 수 있는지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0원을 회복할 때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조금 더 밀리면은 살 것이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방향일지 난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은 내가 살려는 물량 있죠. 최소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를 지금 현재 가격에 매수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내려가면 매수한다던가 4,000원 회복된 다음에 매수하시면 되겠죠. 종목명은 제가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공개해드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니까 종목명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종목명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입니다. 이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 어디서 할 수 있다? 우리 노란토 교육방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각 종목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린 종목 하나하나별로 해서 약 40초짜리 영상,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죠. 참여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찐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무려 1시간 반 동안 열강을 했는데요. 굉장히 뭐 반도체 쪽이랑 일부 이 산업 동향이랑 일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수치까지 다 올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오셔서 보세요. 보시고 나서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정도 힘들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보시면서 교육 내용 참고해가지고 혼줄 나시면 되잖아요. 무엇으로? 수익으로 혼줄 나야죠. 손실로 혼줄 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으로 혼줄 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절로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짧게 시청한 교육 영상뿐만 아니라 진한 교육까지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찐하게 수익으로 혼쭐낸 종목이 또 있어요. 저희가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적재적소에 잡게 되면서 큰 수익을 봤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너무나도 뭐 자세하게 짚어드렸던 종목이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코엠텍 뉴스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 포스코 그룹에 이 리튬 호수하고 관련 없습니다라고 나올 때 이 안에 자원개발부서 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쉽게 찝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뉴스는 뉴스일 뿐입니다. 진짜는 자원개발부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400% 넘는 수익률이 발생했다. 금양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부터 25,000원 요 구간에서 미리 말씀드렸었죠. 이제부터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시면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쌉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혹은 빠른 게 좋다라고 해서 빨리 움직일 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쌀 때가 아니라 25,000원 회복될 때 본다.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270%. 2차전 지수는 다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어반리튬 같은 경우도 후발주로 해가지고도 173% 발생했고, 그리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먼저 올라오고 3배 올라오고 그리고 조정 구간의 매수에서 또 118%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조정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딱 챙겨놓고 그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친환경주와 한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 대신 다른 섹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섹터 어떤 종목 준비해 왔는지 여러분들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케미칼 그리고 큐셀 부문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의 MBTI가 ENFP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ISTJ이고 저희가 4개가 다 다른데 네. 이 T랑 F의 차이가 뭘까요? T랑 F의 차이요? 네. 제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네. F는 공감을 해주는 유형이라고 하고요. T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준대요. 해결책, 영어로? 솔루션. 그렇죠. 이렇게 힌트가 뚝딱 완성이 됐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자, 태양광 관련주고 솔루션이 들어가는 종목은 제가 볼 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뭐 짧은 기업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바닥까지 많이 밀려 있어요. 작년부터 수급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려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 기업의 이름을 딴 모모 큐셀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태양광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이니까 바닥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세 번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노란 족발 입장하셔서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종목명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이 돈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그다음 저희가 반도체 종목을 또 기똥차게 잡아내서 큰 수익을 봤잖아요. 돈줄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반도체주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부터 저희가 포착을 해드려서 25%라는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11만 5천 원을 넘어가서 위에서 쉬느냐, 이 아래에서 쉬느냐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7만 2,500원을 넘어가서 쉬느냐 아니면 밑에서 쉬느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어디선간 쉬어야 되는데 위에서 쉬냐 아래에서 쉬냐 이 가격적인 측면만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교육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 참여하시면 되겠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이틀 정도 쉬었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휴식 구간 취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요. 3,500 돌파해서 여기서 한번 양봉 세우기 시작하면 반도체주 다시 달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뭐 SNS텍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포착을 해서 95.63%, AD테크놀로지도 바닥권에서 포착해가지고 지금 쇼츠 영상 다 알려드리고 107.39%, 그리고 나서 또다시 포착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조정받는 종목도 다시 보자라는 개념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알려드리는 부분까지도 다 여러분들 노란톡 교육방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다음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어 알파벳 4글자로 구성이 된 이름이고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네. 이 네라는 말을 영타로 입력하면? 네라는 말을 영타로 입력하면은 SP. 네. 네, 이렇게 힌트 됐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어로 네 글자, 뭐 SP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25,000원 돌파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시작하는 종목. 3만 원 저항인데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두들기고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 준 거 아주 좋고요. 매매 타이밍으로 아주 나이스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원격 진료 관련주인데요. 시간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디테일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준비해주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나눈 이야기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마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